추락 위기에 놓였던 한국형 전투기 KF-X 코리아 파이터 익스페리멘털 개발 사업이 비상할 기회를 잡았다. 2013년 11월 22일 군부는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차기 전투기 도입을 결정함을. 이와 함께 합참은 KF-X 개발 사업을 국방중기계획 소요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합참은 KF-X 개발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체계개발 본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KF-X는 퇴역할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 확보하는 사업이다. 차기 전투기 F-X 도입 사업에서 하이급 스텔스기 40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KF-X에선 공군의 주력기에 적합한 미디엄급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 군은 2022년께 KF-X 개발을 끝내고 2023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우선 FX 사업으로 60대의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운 뒤 나머지 부족한 전투기는 중간 수준의 성능을 갖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2030년대까지 120대가량을. KF-X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3번의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번번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개발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관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KF-X 탐색 개발을 수행했다. 이어 KF-X 체계 장조 원장 조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과거 공군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면서 공군은 기본 훈련기인 KT-1과 고등 훈련기인 T-50을 운용해온 사용자로서 우리의 항공기 개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경우 코디지 대응 위해 KF-X 개발 서둘러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코디지 선포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일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항공전력의 각축장이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투기는 모두 1385대 이상이다. 이 중 현대 공중전의 핵심 전력인 4세대 전투기는 400여 대로 추정된다. 일본이 보유한 전투기는 총 일본 공군은 전투기 숫자는 적어도 주력 전투기인 F-15J를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하는 등 실속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11년 12월 미국이 개발한 스텔스기인 F-35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4대는 완제품을 사오고 38대는 일본에서 조립. 북한 공군력은 질보다 양이다. 국방부가 펴낸 201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투기는 860여 대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전투기와 공격기를 합쳐 52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보유한 4세대 전투기는 미그-29 한 기종으로 40여 대 정도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는 모두 468대로 북한보다 질적인 면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4세대 전투기는 F-15K 60대와 KF-16C 170여 대를 합쳐 230여 대에 달한다. 나머지 절반은 3세대에 해당하는 F-4E와 F-5EF다.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열세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세대의 전투기보다 6배 이상의 전투력을 갖춘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전력 증강으로 평가된다. 스텔스 전투기로 적 전투기 6대를 격추하는 동안 아군의 피해는 1대에 불과했다. 특히 F-22는 2006년 가상 공중전 훈련에서 적기를 144대나 독도와 이어도 등 동북아에서 영토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의 KF-X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충고한다. 건국대 무기체계 개념개발 응용연구소 신보현 소장 예비역 공군 소장은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기인 J-20과 J-31을 시험 비행 중에 있고 J-20은 200일. 신 소장은 이어도 문제 등 대북 대응 능력을 넘어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의 동북아 지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KF-X 개발을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독자적 능력 갖추려면 특수 임무를 띠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를 보유하는 한편 평시 임무에 특화된 4세대 전 그는 KF-16 업그레이드도 한 개 대대씩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F-4 팬텀과 FA-50으로는 주변국의 첨단 하이급 전투기를 밀어낼 수 없다면서 밀어내기 임무에 특화된 KF-X 미들급 전투기가 상당수 필요하다고 했다. 춘추 전국 시대 그러나 KF-X 사업은 예산, 기술력 확보, 해외 파트너 선정 등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KF-X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검토와 재검토를 거듭해오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만큼 고려 요소도 많고 위험 부담도 많은 사업이라는 방증이다.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관으로 500억 원을 투입해 KF-X에 대한 탐색 개발을 수행했다. 2012년 말 ADD가 탐색 개발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국방연구원 키더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 국내 기술 수준, 해외 시장 개척, 해외 기술 협력. 이 가운데 예산과 해외 수출 문제 등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제외하고 항공기의 요구 성능, 개발 방안, 해외 기술 협력 문제 등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항공기의 작전 요구 성능 ROC 문제는 공군에서 제시하고 합참에서 검토 승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전쟁에서 전투기를 몰고 승리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부서가 공군과 합참이다. 따라서 합참과 공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KF-X 사업과 관련 이른바 춘추 전국 시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발 형상과 개발 방안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국방부 산하의 두 개 기관과 제작업체가 서로 감너라, 배너라 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기관인 ADD, 비용 대효과 카스. KF-X의 탐색 개발을 주관한 ADD는 항공기 기체는 카이, 전자장비는 LIG 넥스1의 하청을 맡겼다. ADD는 스웨덴 국방부 산하 스웨덴 국방연구소 FOI와 그리펜 전투기를 개발한 사부사의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ADD는 카이와 LIG 넥스1이 참여한 가운데 KF-X ADD의 개발 형상에 대해 키더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 해외 수출이 곤란하다며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협조해 F-16을 개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키더는 개발 비용이나 개발 기술 위험을 고려해 기술적인 세부 검토 없이 정부의 예산에 KF-X 사업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기관 사이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의 체계개발 주계약업체인 카이가 독자적인 개발 형상을 제시하고 나섰다. 카이는 2013년 11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ADX의 모형을 전시했다. 최근에는 분석기관인 키더까지 뛰어들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키더는 카이의 모델도 예산 리스크가 높다며 F-35를 공급하는 록히드 마틴이 오프셋에 포함된 기술지원회사 TAC,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컴퍼니이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과 협조해 F. 공군의 한 관계자는 ADD의 탐색 개발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방사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ADD로 하여금 탐색 개발 결과를 보완토록 해야지 저마다 새로운 개발 형상을 각자 공개하고 홍보하는 것은 사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ADD가 무기체계 관련 최고의 그는 키더는 F-16을 개조하고 싶고 카이는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T-50을 기반으로 한 FA-50을 개조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키더의 방안대로 F-16을 개조해 KF-X 사업을 한다면 처음 KF-X를 시작했던 취지 독자 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예산 문제는 본질 아니다. 전문가들은 KF-X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군의 전력 증강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호근 예비역 공군 소장은 KF-X 사업은 합참과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 기관들과 업체들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 그는 혹자는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해 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하향 조정해 국내 기술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중급 전투기를 먼저 개발하고 이어서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면서 우리의 영공을 방위하기 위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지금부터 KF-X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도 2020년대 중반에 가서야 새로 개발된 항공기가 공군 작전에 투입될 것이다. 이 항공기는 20년 내지 30년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2050년대까지 40년간 우리의 영공을 지켜야 하는 항공기다. 따라서 2020년 이후 공군의 한 관계자는 단적으로 카이의 FA-50으로 어떻게 동북아 지역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 중국의 젠-20을 상대하겠느냐며 최소한 공군과 합참에서 제기한 ROC를 충족하는 F-16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비행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30에서 40년 쓰려면 ROC를 눕혀도 시원치 않은데 기술 수준이 약하니 리스크가 많아 ROC를 낮추라고 한다. 그러려면 차라리 KF-X 사업을 접는 편이 낫다면서 탐색개발 단계에서 협력을 모색했던 터키도 최근 들어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 ROC를 F-35와 그는 또 터키는 예전 한국과 ADD 차원에서 공동 개발을 모색하다 중단한 적이 있다며 만약 터키와 한국이 KF-X를 공동으로 개발하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무기체계 개발 단계가 통상 본격 개발을 하기 전에 탐색 개발 EMD를 통해 ROC를 정하고 가능성을 체크한 다음 체계 개발 FSD 단계로 넘어간다며 최근 방사청은 2년간 200억을 투입하는 예비 체계 개발 PREMD 프릴리미너리 엔지니 그는 방사청이 KF-X 사업을 죽일 수는 없고 체계개발업체로 선정된 카이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 벌기용 궁여지책을 쓴 것 같다며 공군 입장에서는 2014년 당장 체계개발에 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의 소위 예비 체계개발이라는 단계까지 만든다면 도대체 FMS의 절충교역은 없다. 공군 전력기획 참모부장을 지낸 K씨는 국내 기술 수준과 해외 기술 협력은 작전 요구 성능 ROC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항공기의 ROC를 하향 조정하면 국내 기술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해외 기술 협력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K씨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기술로는
KF-X 개발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해외 기술 협력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 기술 협력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얼마 전 ADD와 카이가 현재 우리의 국산 전투기 개발 능력은 89% 정도라고 하자 키더는 개발 능력은 50에서 60%밖에 안 된다며 서로 다툰 적이 있다며 그러나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면 어차피 해외 기술의 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방사청은 기술 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X 사업의 절충교역 오프셋의 일환으로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무상으로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절충교역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고가의 군수품을 수입하거나 획득할 경우 상대 국가의 관련 부품 등에 대해 일정금 언뜻 보면 매우 타당한 방안처럼 보이나 이 방안은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절충교역을 통해 이전하는 기술들은 모두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리고 FX 사업분 계약에는 절충교역으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FX 사업 입찰 경쟁에서 방사청은 KF-X 개발에 소요되는 기술 이전을 경쟁업체들에 요구했고 보잉과 이지는 절충교역으로 여러가지 눈길을 끄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대외 군사 판매 FMS 사업 방식으로 참여한 F-35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인 미국 정부에서 절충교역 요구 자체를 예비역 공군장성 A씨는 미국 정부는 첨단 무기 판매는 대부분 FMS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절충교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는 F-35를 한국에 인도하는 것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특혜 페이버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듯 우리와 미국의 인식 차이가 커서 FMS로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며 미국 정부에 F-35를 납품하는 록히드 마틴만 양국 틈바구니에서 몸이 달아 한국의 군사위성 프로그램과 수십만 쪽에 달하는 F-35A 기술 관련 문서, FX 사업을 지원할 수백 명의 미국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 소유권, 기술 이전 승인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 김용호 전 록히드 마틴 한국 지사장은 미국 방산업체들은 수리 부문의 노하우는 전해주더라도 현대산업사회의 권력인 소프트웨어 기술은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업체들도 땅을 파서 그는 FX 공급업체들의 기술 이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니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얻기가 처음부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핵심 권한은 미국 정부가 다 갖고 있는데 경쟁업체들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 그들은 미국 정부 승인사항 서브젝트 투 US 거버먼트 A FX와 KF-X 사업 분리해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F-35 40대를 구입하는 FX 사업 협상에서는 절충교역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KF-X 개발을 위한 해외 기술 협력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만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이 FMS 방법 외에는 확보가 불가능. 미국 정부의 FMS 사업 방식을 택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FX 사업 요구사항에서 분리시켜 상용 경쟁 구매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공군의 FX 사업과 KF-X 사업은 특히 이번 협상 상대는 F-16과 F-35를 제작해서 해외 시장에 팔고 있는 록히드 마틴이다. 록히드 마틴의 한국 정부가 F-16과 F-35의 중간 성능을 갖는 KF-X를 개발해서 한국 공군에서 사용하고 해외 시장에도 팔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의 제이 씨는 오히려 불편한 요구가 본 계약의 가격 협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잠재적 경쟁자가 될 한국에 중형 전투기 제작 기술을 넘겨줄 기업이 있겠느냐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KF-X 사업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유럽 국가들도 보유하고 있고 KF-X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미국 업체와 제3국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KF-X 사업의 기술 협력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작하고 있는 이즈와 그리펜 전투기를 생산하는 스웨덴의 사부사는 KF-X 사업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소극적이다. T-50 기술을 한국에 제공한 록히드 마틴은 KF-X 기종이 최신의 F-16F의 경쟁 기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 유럽 항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가 KF-X 사업을 공개 경쟁 입찰에 붙인다면 이즈, 사부, IAI, 다소 등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KF-X 사업은 21세기 초에 벌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록히드 마틴 기자가 이럴 경우에 절충교육을 통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공개 경쟁으로 확보하면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고 하자 그는 불편한 진실을 생각해보자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어느 업체가 비싼 돈 들여서 개발한 기술을 공짜로 줄 것인가? 어딘가에는 그 돈을 포함해서 지불한다고 믿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 받고 뒤로는 미치는 장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서 구매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해두는 그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또 다른 장점은 우리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기술의 원천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동안 기술 원천의 다변화를 위해 국방부와 ADD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펜 전투기의 틈새 전략. 현재 한국이 생각하는 KF-X 전투기의 성능은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UAE가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형 F-16F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F-21F와 F-35처럼 스텔스 성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를 제외할 고등훈련기 T-50을 제작한 경험만 가진 한국이 2단계를 월반해 중형 프리미엄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비전을 세운 것이다. 한국이 중형 프리미엄 전투기 개발로 기울어진 것은 공군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공군은 2020년쯤 현재 전체 전투기 수의 60%를 차지하는 ADD도 KF-X 개발에 적극 찬성했으나 ADD와 공군의 주장에 대립각을 세운 것이 카이다. 카이는 중형 전투기인 KF-X 개발에는 6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 하지만 T-50을 개조 개량한 소형 전투기 FA-50을 개발하는 데는 2조 원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FA-50으로 정부는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2007년 KDI는 KF-X 개발에 공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10조에서 11조 원이 들어가고 KF-X 개발이 불러올 효과도 미미하다며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DD는 구라. KF-X 논란이 재현되자 정부 방사청는 건국대 무기체계 연구소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연구소는 5조 원 정도면 중형 프리미엄급 KF-X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카이도 비슷한 시기에 5조 원 정도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개발 예산에 대한 이견.
전투기의 크기와 성능은 엔진에 의해 결정된다. 엔진이 크면 전투기도 커져 많은 장비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다. 최신형 F-16F는 이륙 중량이 46,000여 파운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52,000여 파운드다. KF-X의 예상 최대 이륙 중량은 5만 파운드 안팎이다. KF-X 찬성론자들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이 어떻게 KF-X 사업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해외 시장에 수출할 것인가에 대해 이 전투기를 한국 공군에 260여 대를 납품하고 외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이의 한 관계자는 현존 최고의 베스트셀러기 그는 이 정도 가격이면 가격 경쟁력이 충분해 2020년도 130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300에서 500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가 F-16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틈새 전략을 펼쳐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을 벤치. KF-X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KF-X 사업에는 개발비 5조 원과는 별도로 생산비 25조 원가량 500여 대 생산 기준이 들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KF-X 사업은 세계 최대의 전투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중형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소수라. 전직 공군 참모총장 L씨는 KF-X 사업을 위한 해외 기술 협력은 FX 사업과 연계시키지 말고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소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거의 무기 도입 사업에 따른 무기 개발 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술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